지금 보시는 그래프는요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합니다만 1990년도부터 최근까지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와 미국의 기준금리를 그려놓은 그래프입니다. 빨간색 선이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고요, 파란색 선이 미국의 기준금리입니다. 뭐 오르다 내리다 이제 이런 그림들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요, 중간에 보면은 빨간색 선이 밑으로 수직으로 확 내리꽂히는 게 보이죠. 그게 글로벌 금융위기입니다. 그때 당시 어마어마한 불황이 찾아와서 사람들의 소비가 확 줄어들게 되니까 수요가 확 줄어들게 되면서 물가가 주저앉았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죠. 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를 전후해서 한번 보시죠.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그 확 내려가기 전을 보시면요, 미국은 2% 정도의 물가 상승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도 오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2% 정도에서 선을 한번 쭉 그어보시죠. 그 이전엔 이 빨간색 선이 2% 위에서 놀던 적이 꽤 많았을 겁니다. 그러지 않나요? 물가 목표치인 2% 위에서 빨간색 선이 존재했던 때가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훅 수직으로 주저앉은 이후의 그림을 보시면 2% 선보다 물가가 위에 있었던 적이 거의 없죠. 살짝 고개를 들다가도 무슨 두더지 게임처럼 딱 맞고 내려오고, 살짝 고개를 들고 딱 맞고 내려오고, 딱 맞고 내려오고, 이거를 몇 차례 반복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가가 생각보다 2% 위로 쉽게 오르지 못한다는 걸 봤죠. 되려 물가가 마이너스 수준까지 내려가려고 한 적도 있었죠. 2015년에 보면은 맨 밑바닥에 0% 밑으로 물가가 내려가는 게 보입니다.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미국의 중앙은행은 전 세계가 일본 된다 이런 고민을 했겠죠. 디플레이션 불황이 찾아올 수도 있어요. 이 공포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자, 코로나 사태가 찾아옵니다. 그러면 비슷하게 어마어마한 불황이 찾아올 것이다라는 두려움을 당연히 가졌겠죠.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런 불황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는데 엄청난 돈을 뿌렸더니 물가가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물가가 올라오던 초기에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지난 10년간 제대로 물가가 올라오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요, 고개를 들다가도 금방 주저앉고, 고개를 들다가도 금방 주저앉고,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럼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고개를 들고 있지만 금방 주저앉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물가가 올라가면 빨간색 선이 올라가잖아요. 얼마 시차를 두지 않고 파란색 선이 따라 올라갑니다. 금리를 끌어올리면서 대응을 하거든요. 근데 2021년도 이후의 그래프를 보시면 물가가 빠르게 올라오는데도 미국은 제로금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너무 많이 올라갔을 때 뒤늦게 빠르게 대응을 하기 시작을 했죠. 예, 뒤늦게 출발했던 겁니다. 약간 어떤 느낌으로 느끼시면 되냐면, 우리 이제 횡단보도 건널 때 보시면 이렇게 횡단보도 앞이 아니라 조금 멀리 떨어져서 가는데 내가 건너야 되는 횡단보도가 파란불이 켜진 거예요. 그럼 무슨 생각을 하죠? 건널까 말까 그런 고민 되게 많이 하지 않나요? 그러다가 아이 모르겠다 뛰자 이런 생각을 하죠. 그럼 마지막에 엄청나게 뛰어요. 전력 질주하는 거죠. 건너고 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뒤늦게 따라가는 모습을 보인 겁니다. 그래서 초기에 천천히 조금이라도 뛰었다면 그렇게 열심히 뛰지 않았어도 될 걸, 헉헉거리지 않았어도 될 걸, 뒤늦게 따라가다 보니까 너무 빠르게 금리를 올려야 되는 그런 문제에 봉착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강한 수요와 불안한 공급과 그걸 지켜만 보는 연준, 어떻게 보면 노래 가사 같은 이 세 가지 조합이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냈다. 우린 이렇게 해석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럼 어떨까요? 저도 40년 전의 기억은 없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도 40년 전의 기억이 생생하신가요? 모르세요? 그러면 40년 전에 인플레이션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때는 무슨 현상이 있었을까요? 40년 전에는요, 석유 파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그래프를 보시면 아까 전에는 90년도 이후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그렸었죠. 이번에는요 조금 더 길게 갑니다. 1945년 이후에 미국 소비자 물가를 그렸습니다. 그러면 뒤쪽에 제가 빨간색으로 긴 박스가 하나 있는 게 보이죠? 빨간색 박스가. 그게 뭐냐면 이번에 물가가 올라오기 전에 80년대 초반부터 해가지고 최근까지 40년 동안 물가가 크게 오르지 않았던 그 그림을 나타냅니다. 그러면 40년 동안은 지금처럼 물가가 세게 오른 적이 없다는 걸 여기서 보여주고 있죠.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걸 반복합니다. 그럼 이번에 오르면 어떨까요? 내리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갑자기 생각했던 것보다 큰 폭으로 뛰어오릅니다. 그러면서 80년대 70년대 이후에 이렇게 올라오는 걸 본 적이 없어요. 당황하지 않았을까요? 이 똑같은 그림이 1970년대에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1970년대의 그 인플레이션 위기를 석유 파동이라는 단어로 기억을 합니다. 그때 왜 물가가 올랐을까 하면 딱 두 단어로 말하죠. 73년도의 석유 파동과 79년도의 석유 파동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73년, 74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4차 중동 전쟁이 있으면서 그때 당시 중동 국가들과 미국의 사이가 틀어지게 돼요. 그래서 중동 국가들이 미국에 대해서 원유 수출을 금지하게 되죠. 그러면 미국의 원유 수출이 금지가 되니까 미국의 유가가 뛰기 시작을 했겠죠. 그때 70년대 초만 해도요 1배럴에 2달러밖에 안 하던 국제 유가가 불과 몇 년 만에 1배럴에 12달러까지 뜁니다. 70년대에 2달러에서 12달러면 6배 뛴 겁니다. 굉장히 유가가 많이 올랐죠. 이때 인플레이션이 심했고요. 두 번째는요.
1979년에 이란의 호메이니 혁명이라는 게 있었죠. 그때 당시에도 굉장히 중동 정세가 불안하면서 국제 유가가 빠르게 뛰었던 바 있습니다. 그때 국제 유가가 배럴당 40달러를 처음으로 넘게 되죠. 그러면 70년대 내내 유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서 유가가 많이 오르면서 70년대를 우리는 석유 파동의 시대라고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74년도, 79년도 이전에도 이미 물가가 올라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렸던 중동 지역의 분쟁 때문에 유가가 오른 건 분명히 있지만 이게 전체를 설명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럼 무엇이 있었을까요? 잠깐 그 앞의 역사를 보면 제가 작은 박스를 하나 쳤죠. 50년대 초반부터 60년대 후반까지 20년 동안의 차트입니다. 그때 보시면 물가가 별로 안 오르죠. 20년 동안 대안정기를 거쳤던 겁니다. 그때 물가가 많이 안 올랐어요. 그 앞에 산처럼 쌓인 걸 보시면 첫 번째 45년도의 산은 세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군인들이 미국으로 복귀하죠. 그러면서 받은 보상금으로 소비를 하면서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물건에 대한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니 물건에 대한 공급은 없는데 수요가 늘어나니까 물가가 폭발적으로 올랐던 거고요. 공장이 돌아가면서 물가가 안정이 됐죠. 두 번째는 1950년대 초반에 물가가 한번 뛰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예, 한국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물가가 한번 뛴 다음에 그 이후에는 제대로 된 인플레이션을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20년 동안 물가가 안 오르잖아요. 그럼 무언가 안정됐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안정됐다는 느낌.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은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굉장히 미국의 정부에서는요, 재정 지출을 크게 늘리게 됩니다. 방만한 재정 지출을 하기 시작을 하죠. 방만한 재정 지출을 했을 뿐만 아니라 그때 당시에 근본위 화폐제를 풀면서 통화의 공급도 늘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한 물가 상승 압력을 높여놨고요. 여기에 말씀드렸던 중동 전쟁이나 호메이니 혁명이 같이 겹쳤던 것이 70년대 10년 내내 굉장히 강한 인플레이션을 불러왔던 거죠. 앞에 20년 동안 평온한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거한 사위라는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안정적일 때 위태로움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안정적인 것들이 영원히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가가 올라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부양책을 썼던 거죠. 그게 물가를 끌어올렸던 겁니다. 근데 물가를 막상 끌어올리게 되니까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우왕좌왕했겠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10년 내내 고물가를 유지했었던 그런 아픈 기억을 갖고 있는 겁니다. 자, 70년대는요. 20년 동안의 안정기가 70년대에 불안을 만들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앞에 40년 동안의 안정기가 또 다른 불안을 만들게 되는 그런 불안감이 생기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첫 번째는요. 40년 만에 찾아온 인플레이션은요. 무언가 여기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을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게 있습니다. 왜? 기억 속에 사라져 있고요. 안심을 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